자, 반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은 후폭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문제 논의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매서운 회초리를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특히 22대 총선 참패 이후 심화되었던 당내 계파 갈등과 분열이 우리 지지자들의 원팀 단결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서조차 뒷짐을 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를 보인 부분,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을 훈장처럼 여기는 자해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저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이 당내 분위기 많이 안 좋죠? 선거에서 아무래도 큰 표 차이로 패배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을 수 없고요. 저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이번에 사퇴한 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 아니었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큰 선거에서 패배한 지도부가 다시 이 패배를 추스리고 재기에 나서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난 5월 10일에 있었던 김문수 후보로부터 한덕수 후보로 교체를 하려고 했던 과정, 이게 단 하루 만에 당원들의 표결에 의해서 부결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사실상 당시 비대위를 이끌었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이 당원들로부터 있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만뒀지만 권영세 원내대표는 사퇴하기가 어려웠던 건 대선이 바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렇게 선거에서 패한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이야기, 거취 논의도 당내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서의 자격을 갖고는 있지만 당원에 의해서 뽑힌 당대표보다 비대위원장은 민주적 정당성, 그러니까 당을 장악해서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동력이 약하다고 봐야죠. 그런 측면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사퇴하고 이참에 전당대회를 새로 연 후에 정당성을 가진 당대표가 우리 정당의 정계 개편을 이끌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자, 박진원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이 외에도 또 나온 얘기들은 어떤 게 있다고 그럽니까? 일단 그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과 이제 완전히 결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역시 그 계엄 당시에 이제 한동훈 당시 대표가 여당 대표임에도 계엄의 불법성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탄핵 찬성 입장을 취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 거리 선거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는 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저버리고 사실상 이제 친윤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질타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른바 그 새벽 시간에 이루어진 그 한덕수 후보로의 후보 강제 교체 시도,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이제 불만을 내비치고 지도부를 비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른바 쌍권 체제에서 임명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통해서 김용태 위원장이 주도하는 전당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들을 국민의힘 내부 당직자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원들 내부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이번 기회에 좀 늦었지만 확실하게 전 정부와 결별을 하는 그런 제스처가 확고하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문수 전 후보는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서 사죄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우리 대통령 취임 시간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역사적인 죄를 지었다, 큰 절로 사죄의
저를 올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우리 당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 그것을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당이 그 계엄을 했던 우리 대통령을 뽑았고 또 우리 대통령의 뜻이 당에 많이 일방적으로 많이 관철된 것에 대해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를 우리가 공직 후보자로 뽑느냐?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는지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김문수 후보의 이런 반성. 자,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뜻이 당에 일방적으로 많이 관철된 것에 대해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선대위 출범식에서 미리 했더라면 어떨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저도 어제 해단식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이 선대위가 출범하는 그 시점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보다 선명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네. 그리고 전 정권 실패에 대한 메시지를 확인했더라면 조금 더 좋은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 김문수 후보로서는 본인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큰 차이로 패배한 데 대해서는 나중에 이 선거 결과를 놓고 보니 결국 중도 표심을 잡는 데 실패했다. 그 중도 표심이 우리 당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불법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부분들, 그런 여론을 몸소 체감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분들이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당 대표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들도 네. 내놓고 있는데, 어제의 행보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전당대회가 발생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전당대회 당대표 자리에 또 도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지가 읽히는 반성문이었다라는 평가도 같이 해봅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문수 후보께서 왜 이 시점에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도 해단식에서 아마 해단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보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본다. 그러면 깊은 성찰은 어제 저 큰절을 통해서 했다 치고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남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김문수 후보가 내가 그 역할을 맡아보고 싶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하신 게 아닌가. 앞으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뭐 당의 해체에 준하는 수준까지의 개혁을 혁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까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현재 비대위 체제를 그냥 유지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전당대회를 예고하고 관리를 하는 비대위로 개편한 후에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그 지도부가 혁신의 길로 나가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입장이 가닥이 타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논란은 시작되었다. 아마 국민의힘의 이 내홍은 이제부터가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 나왔던 것 중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퇴임하는 사람이 반성적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특정 계파를 의식하고 그 계파를 비판하는 것 같은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은 네. 지금 당내에서 현존하고 있는 계파 문제, 이번에 뭐 당원 당규까지 개정을 해서 계파 활동을 금지시킨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계파 문제를 가릴 수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어제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맡았었던 김재원 전 의원이 올린 영상도 흥미롭습니다. 잠깐 볼까요? 자, 훌라후프를 큰 걸 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 모습인데 턱걸이를 하는 동영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영상이
지난번 김문수 후보가 맨 처음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도 저런 턱걸이하는 영상을 한번 올렸던 적이 있죠. 그 뒤로 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 시점에 저런 영상을 또 올렸다. 자, 박진원 논설위원 보기에는 저건 난 튼튼하니까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 이런 뜻을 읽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정광재 대변인께서도 운을 떼셨지만 저거는 뭐 이제 김문수 후보 본인이 네. 국민의힘 당대표에 나서겠다, 네. 경쟁에 나서겠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김문수 후보의 경우를 보면은 대선 과정에서 그동안은 이제 당내에 뭔가 조직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지만 대선 후보로 대선을 치르면서 일종의 이제 조직이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뭐 이번에 한 셈이 됐지만 네. 사실상 친윤계와는 또 다른 계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 그리고 대선에서 물론 이제 패배를 했지만은 40%가 넘는 득표율을 보였다는 점은 이제 스스로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충분히 자신 이제 당 대표에 출마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점들이 고려가 됐을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의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도 감안을 했을 거고요. 특히 변수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사정 정국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친윤계 일부 인사들이 또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그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뭔가 이제 당대표 도전에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은 네. 한동훈 전 대표하고 친하잖아요. 자, 친한계 쪽에서 보기에는 이 친윤계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 도전에 나서는 걸 막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좀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맞습니까? 글쎄 앞으로 뭐 전당대회가 열리면 기존의 친윤 그룹이라는 분이 김문수 후보와 손을 잡고 다시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박진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김문수 후보와 친윤 간의 관계가 네. 지난번에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상당히 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결별한 것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고 다시 김문수 후보와 예친윤 세력이 같이 힘을 합쳐서 당권에 도전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 보시기는 어때요? 일각에서는 기존의 친윤계 그리고 친한계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대선 운동을 하면서 또 다른 계파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계파가 당권 하나를 놓고 다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세계파라고 분류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친윤계를 대표하는 어떤 대표 선수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 대표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얘기는 달라지겠습니다만 네. 지금 최종 후보까지 역임했던 김문수 그 전 후보와 또 당 대표를 역임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능가할 정도의 아니면 버금갈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친윤계 인사는 사실 그렇게 지금 쉽게 눈에 들어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인사라면 이번 대선에 대한 책임론에서도 네. 좀 자유로울 것 같지 않아서 일단 양자의 대선 그 결선 구도로 경선 구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전당대회가 열리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대위 체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갈지 아니면 전당대회가 개최가 될지 이 그 자체만 놓고서도 양측의 어떤 갈등은 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앞으로 이 대선 패배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진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